이번 발표에서는 ML 리그레션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월별 탄소 배출량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5가지 주요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섹션에서는 연구 주제 선정 이후, 데이터의 특징, 머신러닝 회귀 기법의 선택, 분석 결과, 그리고 결론 및 한계점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위적 온실가스의 급증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CO2, CH4, N2와 같이 온실가스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배출되며 여기 IPCC 보고서를 참고하면 지난 150년 동안 온도, 습도, 해수면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우리가 직면한 환경적 보존 과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충격을 초래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위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래 논문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상승할 경우 경제 성장률이 1%에서 2%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변화의 경제적 충격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에 수립할 수 있는 지도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 구조의 변화, 정책의 영향, 그리고 경제활동의 변동 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온실가스 배출 중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라는 점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측변수로 탄소 배출량을 신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식 통계는 월별 탄소 배출량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데이터는 2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보다 빠른 예측 방법이 필요하며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문별 경제활동 지표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의 총 탄소 배출량 중 약 70%가량이 특정 산업 활동이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 수송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주요 원인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칼 아이덴티티와 더불어 부문별 활동을 나타내주는 지표들을 수집하여 필터로 삼았습니다. 탄소 배출량은 계절적인 변동성을 보이며 이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코비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량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정책 수립과 탄소 배출량 예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필터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어떤 필터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선택이 모델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존 카야의 아이덴티티와 더불어 부문별 활동을 나타내주는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기상 데이터와 시간 데이터 그리고 정책 단위를 포함시켰습니다. 각 필터의 시차를 고려하는 것은 탄소 배출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소비량은 3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전 산업 생산 지수는 GDP의 대리 변수로 사용하였고 잠정치를 포함해 2개월의 시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월별 인구는 1개월의 시차를 두고 적용되며 기상 데이터는 지역별 인구 가중 평균을 통해 1개월의 시차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차를 고려해 보다 정교한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필터의 발표 시차를 고려하여 분석 기간은 2011년 04월부터 2023년 12월로 하였습니다. 월별 탄소 배출량은 2023년까지 존재했으며 제가 선정한 대다수의 필터들도 2012년 01월부터 존재하였기에 그렇습니다. 코비드의 충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에너지 집약도와 탄소 집약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당 GDP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경제활동의 변화가 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향후 탄소 배출량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지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비드 이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같은 경우 경제 활동과 탄소 배출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구 변화는 소비 패턴과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러한 변화는 탄소 배출량 예측 모델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유가의 평균과 발전량입니다. 특히 발전량은 계절적인 변동성을 보이며 이는 탄소 배출량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실제 환율을 적용한 국제 유가의 평균 변동성은 예측 모델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상 데이터는 상호 문헌을 통해 지역별 인구 가중 평균 온도를 사용하였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탄과 가스 발전 전력량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유류 발전 전력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가 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문별 정책 더미 변수를 생성하는 과정은 탄소 배출량 예측 모델의 선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퍼뮤테이션 임포턴스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였습니다. 변수를 제거함으로써 모델의 복잡성은 줄이고 예측의 정확성에는 유의미하게 어떠한 감소를 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후세로 하겠지만 프로젝트 초창기에 플런 세트와 테스트 세트 분할 방식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가 존재하였기에 사실상 타임 파티션의 대출권 거래제 제도만이 유일한 정책 변수 더미가 되겠습니다. 탄소 배출량 예측을 위해 에널리베이션을 선택한 이유는 탄소 배출량과 신중한 퓨처 간의 복잡한 비선형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랜덤 포레스트, LS 부스트, 그리고 SVM의 리그레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방식은 총 두 개로 트리베거와 빛 앙상블로 나누어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옵티마이즈 하이퍼 파라미터는 OOB 프레딕션과 넘 러닝 사이클스 그리고 민 립 사이즈로 하였습니다. 퍼뮤테이션 임포턴스로 보여주는 주요 변수들 결과물이 총 3개인데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 초창기 CV 파티션으로 나누어 수행한 값이고 나머지 2개는 타임 파티션이며 그중에서도 DETS 변색 변수 포함 여부로 나누어 한 것입니다. 3개의 공통의 주요 변수로는 인구 가중 평균 온도인 탑, 민, 템와 겨울도미 변수인 디윈터 그리고 월별 발진량인 LMMDPG가 있습니다. LS 부스트 모델의 최적화 과정은 탄소 배출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랜덤 포레스트와 비슷하게 첫 번째는 임의의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을 통해 수행하였고 두 번째는 범위 지정을 통해 수행하였습니다. 퍼뮤테이션 인컨턴스에 따른 상위 5개 주요 변수들은 다음과 같으며 랜덤 포레스트와 마찬가지로 시리얼 파티션, 타임 파티션, GTS 포함 여부로 나눠 총 3개가 있습니다. 공통된 주요 변수들은 랜덤 포레스트와 똑같이 탑, 민, 템, D 윈터, LN, DPG가 있습니다. 다만 에리스 부트 같은 경우에는 랜덤 포레스트와는 다르게 롤 레이트, 학생률이 추가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SVM 회계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조의 스케일 차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표준화를 실시하였으며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오토로 진행하여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부끄럽게도 발표 전날에 훈련 테스트와 테스트 세트 분할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음을 뒤늦게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퓨처의 시차를 고려하긴 했으나 임의로 분할을 한다면 시계열의 스트럭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던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정보가 반영이 되면서 예측력이 과대평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 타임 파티션을 나누어 동일한 기법을 통해 진행하였으나 모델 성능 평가에서 LS 부스트와 LS 부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을 제외한 모든 모델이 예측에 실패하여 R 스퀘어 값이 음수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필요없는 정책 더미 변수들을 과감히 털어내면서 수행한 결과 남은 것은 ETS, 배출권 거래제 제도의 포함 유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여지는 이제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출권 거래제 제도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고요. 마찬가지로 LS 부스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음의 RSQ가 나타났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ETS를 포함한 퓨처입니다. ETS를 포함한 퓨처에서는 탄소 배출량 예측의 정확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모델을 통해 예측된 결과는 시간에 따른 변동성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며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LS 부스트 모델은 DTS 제도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LS 부스트가 DTS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SVM 모델은 DTS의 포함 여부에 따라 R스퀘어 값이 급격히 변동하며 MSE와 MA 또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SVM이 DTS 변수를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여
탄소 배출량 패턴과 다른 특징들 간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학습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DTS 포함 시 미미한 개선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책 변수를 모두 제거했을 때 LS 부스트를 제외한 다른 모델들은 음의 R 스퀘어 값을 기록했고, 이는 선정한 퓨처들의 과거 정보만으로는 월별 탄소 배출량 예측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 도미 변수를 포함했을 때 랜덤 포레스트의 R 스퀘어 값이 양수로 상환되었고, SVM 모델은 비약적으로 성능이 향상된 반면, LS 부스트는 이제 배출권 거래제 제도 변수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한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계열 예측에서 데이터 분할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무작위 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누수와 그로 인한 과대평가를 주의해야 하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시계열 데이터의 예측이 내재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SVM 모델이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대한민국의 월별 탄소 배출량 변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SVM을 제외한 다른 모델들은 해당 정책 동의 문제를 포함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측 성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월별 탄소 배출량 예측의 복잡성과 시계열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데이터 분할 방식에서의 데이터 누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폐기물 구문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의 데이터 확보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퓨처 변수를 확보하고 정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각 퓨처별로 탄소 배출 예수를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변수의 단순화를 피하고 정책의 시차 효과와 강도 변화를 반영하며 인과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 DRD를 결합하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